아뇨 아저씨가 보기에 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정책 굉장히 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네네.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맞아요. 그 중에 이제 건강 정책도 있어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 정책들이 있고요. 사실 뭐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정신건강 캠페인을 서울시에서 하기도 하고 자살 예방 정책들도 하기도 하고요.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또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소개해달라고 사실 저희한테 제안이 왔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쵸. 이거 무조건 잘했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의미가 있어야죠. 의미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오늘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고 네. 우창근 선생님 분야여서 맞아요. 아뇨 아저씨가 보기에 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정책 오늘 네. 크게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이게 네. 좀 의미 있는 건지 네. 서울 시민으로서 그리고 음. 내과 의사로서 네네. 아뇨 아저씨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 통쾌한 한 끼라는 네. 정책이 있어요. 이거 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밥을 주식으로 먹는데 집에서는 그래서 저도 잡곡밥 먹거든요. 한 반 정도 먹어요. 백미 한 반에 나머지는 뭐 귀리, 보리, 뭐 이제 뭐 흑미도 좀 렌틸, 넣는 흑미 경우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뭐 퀴노아도 좋고 좋은 거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나가서 백반집 가면은 기본 세팅은 무조건 백미죠. 네. 그렇네요. 어디 식당을 가도 백미. 그쵸. 학교 급식에도 거의 백미 그쵸.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급식에서는 이렇게 좀 잡곡밥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 놓는 어떤 섹션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냥 백미가 이제 그냥 기본 세팅 값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어떤 그 잡곡밥의 섭취 비중이 높은 어떤 인구 집단이 뭐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좀 적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그 안에는 뭐 다양한 수용성 식이섬유와 뭐 불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지방과 다양한 미네랄과 또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너무 좋다. 네, 또 항산화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잡곡에는. 그래서 이런 성분들 덕분에 당연히 혈당 개선이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사질환이 좀 줄어든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가면 선택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식당에서도 우리가 좀 돈을 더 지불하면은 잡곡밥을 좀 옵션으로 줄 수 있게. 그것도 뭐 백미 먹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백미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500원 정도 더 내면 그쵸. 이런 잡곡밥이 나오고. 맞아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선택으로 하게. 네, 그리고 잡곡밥도 근데 또 이게 기준이 없으면은 현미 막 색깔만 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색깔만 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흑미 몇 개만 넣고 잡곡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 이 기준을 좀 정해서 그것도 시에서 좀 보나 봐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곡밥을 돈 얼마를 추가하면은 잡곡밥이 어떤 옵션으로 나오는 그런 식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걸 서울시에서 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게 전 너무 좋은 게 이거는 좀 개인이 하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잡곡밥을 이제 뭐 하려고 해도 우리들도 이게 잡곡밥 옵션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대중들이 잡곡밥의 옵션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도 사장님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게 그냥 기본 고정값이었으니까 백미가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통쾌한 한 끼 처음 할 때는 이게 사장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밥솥 하나에다가 잡곡밥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사람들이 찾을까? 안 찾으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밥이라는 건 이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바꿔 보니까 이 잡곡을 사람들이 원하고 여기에서 오히려 다른 데 가려고 했던 분들도 이 잡곡이 있는 식당으로 와서 이제 식기니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우창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뭐 우리가 한 공기 백미 그리고 한 공기 뭐 잘 구성된 잡곡밥이라고 하면 식이섬유가 이 잡곡밥에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식이섬유가 잡곡밥에는 이게 한 절반 정도 잡곡이다 그러면은 한 5, 6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한 22g, 25g 정도 섭취하면 좋은 거죠? 한 25g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잡곡밥이 잘 돼 있으면 한 5, 6g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고요. 나물 반찬 하나에 한 1, 2g 되니까 한 8g의 식이섬유를 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창 선생님이 맨날 식이섬유 챙겨 먹어라 하지만 이거를 따로 막 구입해서 따로 신경 써서 먹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는데 사실 그냥 밥을 먹는데 잡곡밥으로만 바꿔주면 그쵸. 그냥 그게 기본값이 되면 사실은 식이섬유를 아주 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타글루칸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제 귀리 같은 데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그냥 나물만 먹게 되면 불용성 위주로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균형을 좀 맞춰서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식이섬유의 질도 좀 올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옵션 값이 된다는 게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들한테 늘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점심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가 사람들이 아침은 좀 건강하게 내가 하려고 하고 저녁도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점심은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출퇴근 시간이 다들 좀 애매해지면 네네. 사실 저녁도 밖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식과 석식을 다 밖에서 먹는데 이런 네. 경우 다 백미를 먹으면 사실은 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끼 정도는 이렇게 좀 잡곡밥 드셔주시는 게 음. 영양소의 다양성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필요한 옵션이다. 음. 근데 또 이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건 또 소비자들이 알아야 이 통쾌한 한 끼가 더 퍼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좀 찾아서 이것도 요청하면은 당연히 식당들은 소비자의 니즈가 있으면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더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 저도 이 앱 있어요. 네. 움직임. 음. 이게 손목닥터 9988이라고 이거 정말 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많은 네. 분들이 쓰고 계시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2.0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정말 포인트를 정말 깔기만 해도 주고 걸으면 또 주고 나의 상태를 어딘가 좀 체크받으면은 또 그것도 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포인트를 계속해서 주는지를 봤더니 실제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의료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돈을 쓰는 게 추후에 이 사람들이 아파서 돈을 쓰는 것보다 이득이구나 라는 게 있고,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이득이죠. 그쵸. 나중에 안 아프고 지금 움직이면서 어떤 돈도 받고. 돈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이득이어서 서울시에서 이 손목닥터 9988 이 앱을 굉장히 활성화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걸으면 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8,000보, 보통 8,000보 우리가 평균적으로 5,000보 걷는다 그러면은 30분 정도 산책하면 돼요. 30분. 식후에 한 번씩 하면 딱 8,000보가 되겠죠. 그렇네요. 우창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네. 식후 20분 산책. 네. 그거 지키면은 달성하기 그럼 어렵지 8,000보 않은 되죠. 거네요. 그러면은 100포인트씩 줘요. 100포인트씩. 그리고 뭐 그것뿐이냐. 그 손목닥터를 통해 가지고 이 월 20일 이상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이 사람 당연히 더 건강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험료를 또 할인해 주는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특정 상품의 보험료를 한 5에서 10%씩 할인해 주는 이런 할인 혜택도. 그렇죠. 이거는 당연하죠. 자기 건강을 신경 쓰고 건강한 행위를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한테는 네. 아플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이 체력 인증 센터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서울시 여기저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내 몸의 상태를 이게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우리가 건강 검진도 당연히 좋아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거는 사실 나의 체력 상태를 확인해 보고 나의 체력 상태는 이 개선할 여지가 뚜렷하게 더 있잖아요. 그쵸. 체력 상태를 좀 인증만 해도 5,000포인트. 그러니까 서울시에 네. 이 소목닥터 9988로 체력 인증센터에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네. 이제 체력 인증만 해도 5,000포인트가 주고. 네, 5,000포인트를 주고 이거를 내가 6개월 뒤에 해가지고 향상이 된다. 그러면 또 5,000포인트. 우와. 네. 근데 이게 뭐 정말 뭐 어려운 기준이 아니라 그 내 몸을 좀 갖추기 위한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 조건이어가지고 해보고 싶 1등급이었던 분들은 유지하면 또 5,000포인트 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잘 돼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사증후군 환자분이 어떤 뭐 검사랑 챌린지 완료했다. 그럼 또 25,000포인트 주는 게 있고, 흡연자가 또 금연에 성공해도 19,000포인트 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건강 행동을 할 때 그 단기 보상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장기 보상은 있는데 단기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강 유지하겠지? 그러면 네. 사실은 사람이 쉽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게임하는 것처럼 단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깔아서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뭔가 약간 동기부여도 되고 확인하게 되고 좀 게임하는 것처럼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미션을 달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훌륭하다,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서울시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앱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포인트 지급은 아직은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서울 시민들이 많이 더 사용하고 좋은 어떤 건강 어떤 질의 지표의 개선을 보인다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할 그쵸? 이유가 없죠. 네. 이게 확장이 되겠죠. 이미 앱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그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만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좀 건강 관리가 너무 그 사후 관리가 많아요. 질병이 생긴 다음에 이걸 찾고 질병의 후유 장애가 생긴 다음에 이걸 좀 도와주고 이런데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의 삶이나 우리 좀 사회에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 아프기 전 단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요. 예방이죠. 네, 예방이 너무 중요한데 이 예방은 건강검진이랑 또 달라요. 건강검진은 사실 생긴 병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렇죠. 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뭐 이런 잡곡밥을 먹는다든지 활동량을 늘리게 하는 거는 실제 그 질병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활동에 좀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헬프님들께 좀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헬프님들도 여기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